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도전이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복합도시 추진으로 상황이 바뀐 만큼 국제공항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용역을 거쳐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에서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컨퍼런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원년의 기념에 열린 올해 행사에는 미국 나사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군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의회는 실시 설계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음악 무형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부경남에서 국악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립국악원을 사천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산천구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성황리에 열린 진주성 미디어 아트가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정돼 내년 공연 준비에 들어갑니다. 권재현 총감독을 초대해 국가유산과 미디어 아트가 가지는 의미와 내년 기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산업이 육성되면 여객과 화물 수요가 증가할 거라며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공항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에 수립되는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본격 추진합니다. 과거 국제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수차례 나오긴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경남도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올해 개청했고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여객은 물론 화물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 겁니다. 도는 내년에 시작되는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국제공항 승격을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3일 전문가 9명과 실무부서장 6명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을 목표로 공항시설 확장과 기능 재편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국제공항 기능 재편을 위한 여객 화물 수요 분석과 부지 확장, 활주로 연장 타당성 검토, 국제선과 화물기 유치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공항 승격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주력산업 부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 사천공항이 국제공항 승격이 되면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전남의 남중권 지역의 도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또 우리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MRO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 MRO 사업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관리 운영 주체인 공항공사와 시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경상도청에서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비즈니스 승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탑승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천 지역 또는 경남 지역 전체를 위해서라도 사천공항이 활성화되는 걸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항공청사를 비롯해서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형태로 거듭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기대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천공항.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제선이 취향하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에서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참석자들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는 한편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하며 시작된 우주 탐험.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우주 산업은 어느덧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확장되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 저궤도에 머물렀던 기술도 달 같은 더 먼 우주의 영역까지 발전했습니다. 실제 덴마크의 한 기업은
달, 화성 등에서 생활할 우주비 행사를 훈련하는 수중 서식지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발표자는 이 같은 우주로의 모험이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 확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달에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륨-3 등 화성 연료의 대안이 되는 친환경 광물 자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It can solve all energy issues on Earth with a clean, green way of producing energy rather than relying on maybe nuclear fission as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운석 충돌과 우주 쓰레기 낙하 등의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심할 경우 문명을 멸종시키고 방사능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But we have to develop a space defense system. We have to have planetary protection. We must not wait until we can see the asteroid or the comet coming. We must deploy a system to make sure that all mankind is protected.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주의 위협을 극복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남도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우주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현하여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함께 5일까지 사천에서 진행되는 2024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포럼 앤 컨퍼런스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군 의회는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가 담긴 추경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다만 아직 운영과 관련해 우려할 점이 있다며 집행부에 철저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 하지만 올해 초 의회의 심의 보류와 함께 1차 추경에선 전액 삭감이라는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에 군과 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는데 지난 7월 2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승인받았지만 실시 설계 영역비는 또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병원이 하동읍에 개원하며 보건의료원 설립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동군 의회는 4일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가 담긴 제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추진과 함께 민간병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응급의료 체계의 정상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 생긴 민간병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함은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원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비용 13억 8천만 원을 승인받은 하동군은 내년 여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하동군에서는 124억 원의 국비를 확정적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향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챙겨서 반드시 27년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이날 의회에서는 하동 녹차연구소의 출연금이 일부 삭감된 채 수정 가결됐고 또 준공을 앞둔 하동남의 광역 소각장에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진행된 사업장 현장 점검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일정을 알고도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며 현장 점검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같은 날 임시회에서는 하동군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대 예산안도 가결됐습니다.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대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나 정비 등 주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팀입니다. 군은 이번 예산안 통과로 오는 11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빨리처리 기동대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나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사천 광포만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천시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의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용역사는 광포만 생태체험 교육과 감시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해수부 승인을 거쳐 관리 기본 계획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광포만은 지난해 국내 갯벌 가운데 16번째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은 진주 삼천포 농악과 가산 오광대 등 전통음악 무형유산을 다수 보유한 지역입니다. 반면 관련 공연 예술을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광역 단위 국악원은 없는 실정인데요. 사천과 산청 등 서부 경남에 국도립국악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채 방아를 찢는 사람들, 사물놀이 패와 소리꾼은 흥겨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사천 마도 주민들이 전어를 잡으러 나갈 때 부르던 노동요, 마도 갈방아 소리인데 현재는 고령의 회원들로 구성된 보존회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엔 마도 갈방아 소리와 같은 전통음악 무형유산이 15개에 이르는 반면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할 광역단위 국악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국악 전승을 위한 인프라를 서부 경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철규 도의원은 여러 무형문화재의 본고장인 사천에 도립국악원이 건립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천시는 국가 무형문화재인 가산 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으며 또 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군가와 판소리 곶법, 마도 갈방아 소리 총 5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도립국악원을 건립해야 한다. 산청에선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가 화두입니다. 최근 학술대회에서 전통음악 계승에 기여한 기산 박헌봉 선생의 고향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국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자원이 많다는 점이 이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맞춰 산청구는 분원 유치를 위해 남사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 도에 분원이 이제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또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국립국악원이 분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경남 도민들도 우리 국악을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악 공연 200여 회 개최, 티켓 판매량 13억 원 등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국악 공연 수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남. 그 중에서도 관련 문화유산과 연계 자원이 풍부한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국악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도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해 도내 시군을 순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큰 교육적 가치와 더 넓은 교육의 흐름을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교육만 바라볼 때입니다. 교육감으로서 당당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근무할 교육공무직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 공채 예정 인원은 사무행정원과 돌봄 전담사, 조리실무사 등 모두 333명입니다. 응시 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4일 한국남동발전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제9대 사장으로 취임한 강기훈 사장은 창원 출생으로 제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강 사장은 취임식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석탄 화력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신규 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기훈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까지 3년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10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는 브랜드 평판지수 394만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3위는 창원시였으며 양산시는 13위, 김해시는 18위에 올랐습니다. 진주시는 10월 축제 기간 관광객 방문과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노출되면서 브랜드 평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1년을 맞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폭행 사건 여성 피해자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를 여성폭력 정의에 포함시킬 것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토박이말 바라기가 지난 2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제2회 토박이말 노래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결선 무대를 가졌습니다. 대회에 선보인 노래는 토박이말을 배운 학생이 직접 쓴 노랫말에 작곡가 염경아 씨가 곡을 붙인 창작동요입니다. 대회 최고상인 으뜸보람은 진주 무지개초등학교 김하진 학생이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버금보람은 진주 지수초등학교 합창단인 슬기생과 거제 장평초등학교 김승기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남 서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4대 금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추진단은 현수막과 배너로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 물품을 배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 진주성 일원에서 선보였던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이 미디어 아트를 보기 위해 진주성을 찾았는데요. 특히 진주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재현 미디어 아트 진주성 총감독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24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총감독을 맡은 권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란 어떤 건가요? 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한국의 국가유산의 가치를 미디어아트의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매년 지역의 문화유산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의 경연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모에 지원한 수십 개의 지자체 중에서 7개가 선정되는데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죠. 작년에 진주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올해 주제가 참 재밌었습니다. 온세미로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여러 콘텐츠들을 선보였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온세미로란 말은 순우리말이죠. 의미 있고 정말 매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진주성 미디어아트 사업에서 온세미로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람과 자연, 유산의 공간과 생활문화 공간, 원형과 디지털 등이 합쳐서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활용된 과거 유산의 공간에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합쳐질 때 온세미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결과 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무더위 속에서도 2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장의 반응과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이번 개막식은 진주성과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진주 근무 100명, 또 진주 연극단체 원터 20명, 작은 진주들 11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예. 진주 예술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또 더불어서 촉성로에서는 포구랑무, 또 미디어아트 특별전은 진주 사진작가협회가 같이 했습니다. 개막식 후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께서 진주의 예술과 진주성을 빛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뿌듯했습니다. 22만 명의 방문객에게는 진주성의 매력을 새롭고 또 즐겁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총 24일간의 미디어아트가 진행되는 동안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관람객이 점점 많아지는, 또 자연스럽게 구경하는 모습에 또 감격스럽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진주시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한 지자체들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선정되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연이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3년 연속 진행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1년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주성이 아직도 보여줄 매력이 많이 남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여름밤을 선물할 수 있는 도시, 그런 진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진주성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노력, 또 콘텐츠를 구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어떤 주제로 준비 중이고 또 올해와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의 주제는 아마 올해 온세미로 위해서 연결된 주제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2025년을 준비하시면서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벚꽃창신이라는 주제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벚꽃창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움은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전통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진주는 이제 과거의 공간의 진주성과 새로운 공간들이 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이런 공간의 확장성들이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디어아트는 문화유산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유산의 해석은 전통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내년의 준비들은 지역 예술과의 또 여전히 결합, 또 지역 상권과 결합하는 것, 청년 기획자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신명나는 미디어아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아트의 창의력으로 다시 한번 조명된 진주성. 아무쪼록 진주의 빛나는 역사와 이야기가 내년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감독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수요일엔 3도, 입동인 목요일엔 2도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찬바람도 불어서 출근길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세종, 제주는 오전까지는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5도, 광주 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